한동훈 대표도 좀 알려주시고요. 따로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석전 의원님은 질서를 어지럽히고 의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1차 경고합니다. 앉아주세요. 그러면 송석준 의원, 박준태 의원, 박기태 의원은 계속 선 상태에서 반대하세요. 계속 서 계세요.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앉지 마시고 계속 서 계세요. 박기태 의원은 왜 앉아요? 계속 서 계시라니까. 그리고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네. 예, 머리 많이 나시는 박주민. 잘 자라고 있네요.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자, 주기적으로 저를 부르셔가지고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체크하려고 그래요. 자, 20대 머리로 돌아오고 있는 우리 네. 박주민 의원. 10월 초에 나오셔가지고 10월 9일입니다. 상설 특검이 있다. 네. 상설 특검은 이러저러하다. 물론 일반 특검이 더 좋은데 규모도 키울 수 있고 기간도 늘릴 수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했죠. 또 세 번째. 또 행사했죠. 이제 뉴스도 잘 안 나와요. 거부권 계속 행사할 거니까 네. 방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방탄도 이런 방탄이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본인과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도록. 대통령이 자기하고 부인 수사 못하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그 자체로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계속 하니까요. 네. 그러면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상설 특검으로 할 수 있다. 특검법은 이미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면 거부권은 못한다. 거기서 문제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검을 제대로 하지 못할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고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네. 상설특검법 하위 규정인 국회 규칙 국회 규칙. 그 부분을 고쳐서 법이 아니네요. 네, 법을 지금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금 본 장면은 법을 고친 게 아니라 국회 규칙 개정안. 규칙을 운영위에서 상설특검에 부수되어 있는 어허. 국회 규칙을 고쳐서 법사위로 보내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법사위가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어제 의결한 거고. 법이 아니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규칙 개정안은 어허. 국회 자율적인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정부로 보내고 뭐 공표를 기다리고 이런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국회 규칙에서 고친 대목이 뭡니까? 고친 대목은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거나 네. 소속되어 있었던 정당에게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박탈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과 상관없는 당, 즉 야당들이죠. 야당들만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고. 상설 특검 하는데 네. 적어도 그때 누가 집권하고 있던 간에 대통령이 있는 정당에서는 그렇죠. 추천하면 안 되는 거 네. 아니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아니고 적어도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대통령과- 가족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경우에 맞아. 어떻게 대통령이 소속돼 있던 정당 또는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게 추천권을 주느냐. 당연한 이야기예요. 원래 당연해요. 특검이라는 거는 수사 대상으로부터 특히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검사를 특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원칙을 좀 실현하기 위한 규칙 개정안을 어제 법사위에서 의결한 거죠. 적어도 대통령을 상대로 할 때 혹은 대통령 가족을 상대로 할 그렇죠. 때는 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빠져라 아니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최순실 관련된 특검할 때도 대통령이 소속돼 있었던 여당이죠. 여당 추천권 배제하고 야당이 추천했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예. 새누리당이 그때는.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어제 고친 건 그거고 규칙을 개정했다는 것은 물론 네 번째 특검 발의를 또 하겠지만 민주당은 될 때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되려면 한동훈 대표가 넘어왔어야 되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가 마치 넘어갈 것처럼 불었잖아요. 엄청 그렇게 굴었었죠.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아마도 뭔가 대통령실에서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라고 무슨 생각합니다. 시간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잘 먹혔어요 지금. 완전히 태도를 바꿨죠. 그래서 네. 대통령 찬양하고 그래요 요새. 갈등 뉴스 하나도 없고 네. 그 이후로 이제 가정 문제로 지질 끌려다니고 있고. 지금 당원 게시판 때문에 네. 다시 또 갈등이 불거지고 있죠. 예.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정신이 없고 네, 일로 넘어올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니 상설특검을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네. 오늘 아마 본회의에서 상설특검법 관련된 규칙 개정안 어제 법사위에서 의결한 거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그럼 일단 규칙을 바꿔놓으면 상설특검을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미 공표된 법안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상설특검의 장점은 이제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는 거 맞습니다. 얘기하셨는데 단점은 수사 기간이 60일로 짧다. 파견 검사가 5명밖에 안 된다. 네. 그래서 뭐 파견 검사 수십 명에다가 뭐 수사 기간 90일 나고 연장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반 특검을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고 상설특검의 경우에도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수사 대상을 바꿔서 여러 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수사 인력의 문제나 또는 기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해낼 수 있죠. 근데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얘기했고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또 얘기하실 거죠. 그거. 그렇죠. 임명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이제 임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3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무를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게 탄핵 사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의무를 위배하면 탄핵 사유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특검 법에는 후보를 국회에서 추천해서 올리면 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면 당연히 법률 위반이 되는 거고 동시에 성실히 법률상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헌법상 의무도 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런 선택지 앞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을 받느냐 사이즈는 네, 작지만 네. 아니면 임명하지 않고 탄핵을 받느냐 탄핵 사유를 정립하느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뒤쪽을 선택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헌재를 믿는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대통령실에서 탄핵할 때만 해라. 해라. 만약에 뚫려도 헌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걸 믿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라 나 안 해. 예.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가봐야죠. 그러니까 다양한 수법과 다양한 어떤 수단을 써야 된다. 이게 지금 국민적 요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어디서 물꼬가 터질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처럼 보이는 뭔가 돌파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계획대로 예. 되는 게 아니라 저쪽 의원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네. 뭐 압박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각종 방법을 그러니까요. 다 써보라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뭐든 다 동원해봐야 된다. 다 동원해봐야죠. 예. 네. 하여튼 머리 잘 내니까 보기가 좋아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뭐라고? 절개 방식. 아 절개. 아니 절개 방식도 그 많은 수의 모공을 살려서 옮기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해야 되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럽더라. 너무 아프더라. 네, 아프더라. 네. 절개 방식은 많이 아프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한동훈 대표도 좀 알려주시고요. 따로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